어, 건조대가 왔어요. 문 앞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던데 누가 훔쳐가기 딱 좋게 해놔서 깜짝 놀랐어요.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박스 포장이. 이거는 이제 고구마를 원래는 얼려놨다가 엄마 생즙 항상 짜드렸거든요. 암에 좋다고 해서. 근데 12월에는 엄마가 거의 입원 중이시라 고구마가 썩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익혀서 먹어야겠어요. 엄마가 얼마 전도 아니죠. 며칠 전에 혈변을 놓으셔가지고 제가 빨래방 가서 이불 빨래를 해갖고 왔거든요. 건조기가 있으면 정말 편하다고 하던데 제가 그걸 어제 느꼈습니다. 정말 빨리 마르고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근데 3분 건조하는데 500원이더라고요. 2번밖에 건조를 못해서 제가 깔아놨어요. 집이 우풍이 심해서 냉기가 많이 올라와서 이것도 얼마 전에 러그를 샀어요. 확실히 찬기가 많이 안 올라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에 요거 소파 패드도 겨울용으로 엄마가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딱딱한데 잘 못 앉으시거든요. 이 담요도 병원 가실 때마다 이 담요를 갖고 가셨어요. 병원 매트리스나 이불이 너무 딱딱해서 그러니까 살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깔고 누우시면 한결 편안해 하셨는데 중환자실에는 이 담요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좀 그러네요. 이불일 뿐인데. 그리고 실내 온도를 보일러를 항상 예약으로 맞춰놨는데 바로 외출로 돌렸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라서 제가 있을 때는 굳이 따뜻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이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가발 달린 모자를 몇 번 못 착용하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열이 많으셔가지고 여름 모자를 주문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여름 모자가 어제 왔어요. 요거랑 요거 안에 속 모자까지 아직 택도 안 뗐는데 한 번도 못 써보고 응급실을 가셨네요. 이거는 이제 다 엄마 거예요. 엄마 거고 항상 엄마 일어나시면 체중계에 체중을 확인하거든요. 암 진단 받은 지 이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8kg 정도 빠지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막도 없고 음악도 없는 아주 저품질의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엄마, 이건 아니고 엄마한테 항상 채소나 과일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산 그린 박스인데요. 확실히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꽉꽉 찼었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빈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 왔어요. 엄마가 너무 입맛이 없어 하시니까 유기농 현미 떡국구 이게 어제 왔어요. 그다음에 엄마가 항상 빈혈이라서 철분에 좋다고 해서 구운 감태도 주문하고 이거 대게근하고 소공력 이게 민들레랑 엉컨키인데요.
항달 수치 낮추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카무카무라고 비타민이 레몬에 50배인가? 하여튼 그 암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주문했는데 한 번도 못 드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항산화에 좋다는 견과류 전부 다 호두, 브라질너츠,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아마씨, 아몬드 전부 다 1대1로 홈플 따고 해서 산 건데 아직 한 봉지는 그대로 뜯지도 못했는데 집에 오시면 더 잘 챙겨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는 안 계시지만 요거는 이제 엄마 그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시니까요. 먹기 쉽게 각종 콩을 끓여서 가려서 이제 두유처럼 하루 한 잔씩 드리려고 했던 거고, 요거는 엄마 현미밥, 소프트 현미예요. 그냥 현미는 딱딱해서 잘 못 드셔서요. 요거는 호박죽이고, 요거는 해독주스 얼려놓은 거고, 저 뒤에는 호중구 수치에 좋은 닭발 곰탕이네요. 이렇게 밥하고 두유랑 호박죽이랑 해독주스랑 많이 해놨는데 엄마 오시면 더 잘 챙겨드려야죠. 그리고 안에는 그 브로콜리가 좋다 해서 브로콜리도 그대로 있고, 엄마가 시원하고 새콤한 거는 드셔가지고 냉면도 사놓고 브로콜리, 당근, 정양파, 김, 이거 피망 이렇게 한번 쪄놨던 거예요. 몇 끼니 때마다 드리거든요. 집이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이것도 어제 빨래방에서 이제 빨아갖고 온 거고, 다 빨아갖고 왔는데 건조를 몇 번 못 시켜가지고 방바닥에 깔아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행거나 이런 컴퓨터 책상이 없었는데 여기를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엄마랑 좀 더 있으려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보험 일을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던 거예요. 이것도 엄마가 침대가 오래돼서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신한 토포를 사드렸는데 자기만 폭신한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엄마 병원 가실 때마다 이거 배 따뜻하게 해주는 거도 챙겨 가셨는데 중환자실에는 못 갖고 가거든요. 조금 춥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되네요. 그래갖고 우리 분홍이 여사님 내복하고 잠옷 빨아야 되는데 엄마의 좋은 향기가 나요. 엄마의 채취가 남아 있어서 엄마는 집에 오실 거지만 왠지 못 밟겠어요. 저희 엄마 채취가 좋거든요. 우리 엄마 향기.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폰을 못 가져가요. 엄마 폰인데 엄마가 Z 플립이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폰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드릴 걸 그랬나봐요. 무리해서라도 사드릴 걸 그랬나 봅니다. 요거는 아침에
병원 갔다 오면서 교수님 면담만 하고 코로나라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면회가 안 돼서 그럼 언제 면회가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상태가 위험해지면 임종 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걱정인 게 울산대학교 병원이랑 집이랑 거리가 한 12km, 13km 정도 돼요. 멀어서 택시를 타고 가도 그때 급하게 시술한다고 보호자가 필요한다고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20분 넘게 걸려서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엄마는 집에 오실 거지만요. 오늘 교수님께서 암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전이가 더 됐고 암도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항암을 하게 된 걸 조금 후회합니다. 제주도 갈 돈을 아껴서 항암을 했던 건데 차라리 제주도를 가고 항암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어차피 담낭암에는 딱 맞는 항암제도 없거든요. 제가 보험 일만 했지 뭐 암 진단비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암 환우의 가족이 되고 보니까 그 중증 질환자들을 위한 산정 특례가 좋은데 비급여 항암제까지도 급여 처리가 돼서 많은 중증 질환자 분들이 현실적인 걱정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항암 받는 도중에도 돈 걱정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못난 딸 때문에. 엄마가 집에 오실 거예요. 엄마는 집에 오실 건데 제가 이번에는 제주도를 꼭 모시고 갔으면 합니다. 항암을 안 했으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좀 더 오래 제 옆에 계셔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명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생사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항암 받다가 그러니까 그 면역 체계가 바닥이 돼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 십이지장 궤양이란 게 일반인들은 그냥 약 먹고 치료하면 되는 건데요. 그 궤양이 지금 되게 그 궤양 자리가 얇은 상태라서 또 그 밑에 큰 혈관을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를 지혈을 하게 되면 그 혈관을 건드려서 터져가지고 더 분수처럼 피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근데 엄마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제가 어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콧줄로 나온 피가 1리터가 넘었거든요. 피는 계속 나오고 혈압은 떨어지고 하니까 수혈은 계속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엄마가 의식 없이 쓰러지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제가 말하다가 울컥할 때마다 영상을 끊어서 더 이상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요.
그래, 항암한 걸 후회하고, 자연 치료도 그 여명이 좀 오래 남으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지. 자연 치유도, 해서 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데, 말기암 환자한테 금방 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됩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시집을 가서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도 안겨드릴 걸. 기차 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엄마 옆에 오래 있어드릴 걸. 전 집에 오면 거의 제 방에서 문 닫고 꼼짝을 안 했었거든요. 가족이 하늘 아래 둘 뿐인데. 저는 내성적인데 엄마는 되게 애살도 많고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요. 대인관계가 좋아요. 성격도 좋고 부지런하시고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친구를 사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면회도 오시고, 와, 우리 엄마 진짜 인싸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를 외면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외로우셨겠어요. 유튜브 할 정신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항상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엄마랑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댓글 읽어드리면 좋아하셨어요. 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정든 곳을 떠날 때도 떠났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아니 왜 그랬냐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좀 악플에 담담해 줄 때도 됐는데 저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엄마까지 욕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죠. 엄마는 집에 오실 거예요. 제주도 가서 영상 찍어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에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고 그것도 췌장암과 맞먹는 위험한 담낭암이라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큰 시련을 한꺼번에 주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암 진단비가 있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진단비 받아서
우리 엄마 치료해줘야지라는 무지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 넘게 입맛도 없었지만 밥도 안 먹고 혼자 있을 때 빈속에 술 마시고 되게 몸을 혹사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우리 엄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병원도 보내드리고 면역 치료도 해드리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제가 아직 병원은 안 갔는데 저도 아파요. 특정 부위가 계속 아파요. 아프고 오늘은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로 신경성으로 아픈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증상을 찾아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이런 거는 두 번째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저는 제가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년이라면 엄마 10년, 저 10년 반반씩 나눠가지고 같은 날에 죽고 싶네요. 그냥 저는 엄마의 이때까지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얼마 전에 엄마의 남은 생애와 암이 사기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엄마한테도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바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죠.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연애가 안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그때 연락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지막까지도 참 안 됐죠. 이 시국에 그런 무서운 암에 걸려서 갑자기 화면 전환이 됐네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는 엄마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